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희망을 어떻게 갖는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지식을 좀 강화하기도 하지만 직접 체험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것들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암의 치유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분야나 약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계가 없어요. 이 희망이라는 것을 그러면 누가 제일 잘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요? 의사인가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이 희망을 갖다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정신의학 측면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약학 분야예요. 세 번째는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창안하신 거예요. 상상력 이미지요법입니다. 첫 번째 정신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희망,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정신의학 분야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씨앗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플라세보 효과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크로포 박사가 이 플라세보 효과를 발견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분인데, 약으로 치료한 분이시죠. 그런데 클레비오젠이라고 하는 신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에 큰 기대를 걸고 암 환자들한테 투약을 하게 된 거죠.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막 순식간에 막 회복되고 암이 없어졌다고 막 보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연구를 또 계속 해보다 보니까 그 환자들 말고 그 이외의 환자들한테는 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약에 어떻게 보면 이 유효성이 일부 사람들한테만 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된 거예요. 클레비오젠이라는 약을 먹고 좋았었던 암 환자들이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로포 박사가 이게 뭐지? 왜 좋았던 환자가 이들 환자까지도 안 좋아지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투약했던 약에는 우리가 연구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2배 빠른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 우리가 약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환자들한테는 무슨 약을 줬냐면 생리식염수, 멸균수를 준 거예요. 다시 재발하고 약이 그렇게 발표됨으로써 다시 이렇게 했던 환자들이 또 이런 발표와 함께 그 생리식염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2배의 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죠?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체 레벨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그리고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뒤로 요즘은 모든 신약을 개발할 때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약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으면서 이것이 신체에 나쁘다. 전혀 효과 없음에 틀림없다. 특히 방사선 포함해서 우리 항암제를 쓰실 때 항암제를 먹으면서 이 항암제를 먹고 나면 나는 너무 힘들어질 거야. 나는 너무 어려워질 거야. 나는 이게 속이 미식거릴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먹게 되면 그런 작용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여기서 이제 이미지요법이 나오죠.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이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먼 요법의 핵심은 유도심상, 즉 상상력을 동원한 이미지요법입니다. 이 사이먼 선생님이 그 유도심상은 고대 그 동물벽화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처음으로 이미지요법을 사용하신 의사는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갈레노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에요. 의학의 아버지라면 갈레는 의학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지요법을 사용한 그런 기록들을 사이먼 선생님은 찾아낸 거예요. 이미지요법 핵심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도 이 이미지요법을 많이 사용하죠. 스포츠 선수들이 이미지요법을 사용해서 경기력을 높이게 하게 하고 승부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키우는 걸로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걸 사용할까요? 희망의 이미지요법을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쉽지 않아요. 사이먼턴 프로그램 테라피의 6박 7일 프로그램에서는 이 연습을 2시간 동안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하시게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몸에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의지력 이전에 여러분들 생각은 그냥 떠올라요. 아무리 의지를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함정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희망이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합니다. 사이먼 선생님이. 그게 1971년 10월이라고 해요. 날짜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사이먼 선생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첫 환자가 이름은 마클레인이라고 하는 60대 남자 환자였었는데요. 예, 진행성 인후암 환자예요. 이미 진행이 다 돼가지고서 인후를 꽉 막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도 이렇게 고형물, 즉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삼키기가 이제 힘든 상태 정도 된 환자가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방사선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또 사이먼 선생님 그때 이제 펠로우라고 하는 걸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그 부장이라고 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방사선을 하면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할수록 생명은 단축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그냥 집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의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땄는데, 사이먼 선생은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마크레인 씨를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겠냐 라고 하니까 그 마클레인 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희망을 준 거잖아요. 그 마클레인 씨는 그런 희망을 받고서 그러면 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첫 환자가 됐던 거예요.